볼게요. 원순열이랑 중복순열부터.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 거 원순열 같은 거는 어떻게 하겠다? 원형으로 배열하는 서로 다른 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이 아니라 원순열을 어떻게 보겠다라고 얘기했어? 뭘 시켰을 때? 회전시켰을 때 뭐가 생기면? 중복이 생기면 우린 걔네들을 전부 다 원순열이다 라고 배웠다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원형 탁자 이런 게 아니어도 뭐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삼각형 굉장히 다양한 탁자들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거였고, 정의를 이렇게 바꾸면 원순열은 회전시켰을 때 중복이 생긴다라고 바뀌면 뭐 하면 돼? 회전이 되지 않도록 문제를 바꿔주면 걔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회전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가 뭐였다? 하나를 고정시킨다.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고정시켜 놓으면, 한 자리에다 고정시켜 놓으면 걔는 이제부터 원순열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런 거였어? 순열이라는 건 사실 관계성이라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 원형이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다가 1, 2, 3, 4를 이렇게 앉히든, 또 원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1, 2, 3, 4를 이렇게 앉히든 간에 그 관계성이 어떻다고? 1의 오른쪽에는 4가 있고 2의 왼쪽에는 2가 있고, 1의 왼쪽엔 2가 있고 1의 맞은편에 3이 있다 라는 관계성이 이렇게 바꿔도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린 중복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어차피 1이 여기 있을 때든 여기 있을 때든 여기 있을 때든 여기 있을 때든 중복이 생길 거니까 어차피 뭐로 하자? 1을 여기다가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여기 있는 것만 세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각각의 중복이 있고 그걸 나눠줄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얘가 원형이 아니라 뭐 사각형, 오각형 바뀌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고정시킬 수 있는 위치가 여러 개로 바뀌는 것 뿐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공식 같은 거 보면 n-1 팩토리얼 이렇게 해놓고 얘가 원순열이고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라고 돼 있는데, 또는 뭐 n팩을 뭐로 나눠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어차피 원순열이면 n-1 팩은 적어놓고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인지만 세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해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복순열인데, 중복순열에서 요거, 아이고 뭐야, 파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파이 안 쓴다고. 왜? 파이는 헷갈린다고. n파이 r로 쓸지 r파이 n으로 쓸지가 헷갈린다고. 예를 들어서 2파이 3으로 쓸지 3파이 2로 쓸지가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뭐 하자? 그냥 고배법칙으로 하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서 중복조합을 배울 거니까 중복조합과 비교해보면 중복순열 같은 경우엔 뭐였어?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맞죠? 근데 중복조합은 뭐였어? 서로 같은 걸 서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n파이 r이라는 게 n의 r제곱이다 라는 것까지만 알아두시고, 왜? 우리 1, 2, 3번에 나올 수도 있잖아. 뭐 3파이 2를 계산하여라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 시험 문제.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알아두되 우리가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쓰지 않을 거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시고, 이 앞부분 있잖아. 이거 개념 정리돼 있고 막 이건 풀지 마. 알지? 사실 요 정도도 못 풀면 안 돼. 알지?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란 소리예요. 알죠? 요 정도는 당연히 푸셔야 되고, 만약에 근데 이 정도 못 풀 것 같아. 6번 같은 거 못 풀 것 같아. 그럼 풀어. 푸는데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서 뒤에 문제 보시라는 소리예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거 할 시간에 C단계 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B단계 문제 하나라도 더 풀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유형 1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고, 보시면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 중에서 A, B를 포함하여 5명을 원탁에 둘러앉히겠다.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돼? 5명부터 골라라 이 소리죠? 앉히기 전에 맞지? 그럼 8명이 있어. 근데 그 8명 중에 A, B를 무조건 포함을 해야 돼. 맞죠? 그럼 A, B를 무조건 포함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넣어놓고 몇 명 중에 A, B를 제외한 나머지 6명 중에 몇 명을 골라? 3명을 고르는 거죠. 맞나요? 그럼 6명 중에 3명을 골라놓고, 즉 5명을 고른 거고, 그럼 그 5명을 그냥 원탁에 앉힐 거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4픽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복습하는 거니까 이 정도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것도 우리 개념 원리에서도 봤었던 건데,
영철이네 부모님을 포함한 4쌍의 부부가 있다. 근데 원탁에 둘러앉겠다. 총 8명이겠죠? 그치?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괜히 트집 잡지 마. 알겠지? 괜히 트집 잡지 마. 부부는 그냥 2명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가끔 이상한 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동전 던졌을 때 세워지면 어떡하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상식적으로 보세요, 문제를. 알겠죠? 이상한 생각 자꾸 하지 말고. 그럼 보시면 8명의 사람이 있다. 이 소리고 영철이네 부모님 마주 보도록 앉겠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원형 탁자가 있고 원탁이 있고 8명이 앉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원래는 7팩이야. 맞지? 왜? 여기다가 한 명을 고정시켜 놓을 거니까. 맞나요? 근데 그 고정시키는 걸 누구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그 영철이는 엄마를 여기다가 내가 고정을 시킬 거예요. 그럼 마주 봐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돼? 영철이는 아빠가 와서 앉겠죠? 그러니까 이 둘이 고정되는 거야 이번엔. 그럼 몇 개가 남아? 6개가 남으니까 그냥 답은 6팩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마주보고 앉겠다라는 거 또는 이웃하여 앉겠다 이런 거 했을 때 조건이 있는 거 그냥 앉혀버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기억나시나요? 이제 슬슬 기억이 나? 원순열?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설숙제를 하려면 이 원순열이 기억이 안 나면 설숙제가 하기 힘들 텐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번에 원탁은 원탁이야. 원순열은 원순열이야. 근데 뭐야? 이웃하여 앉겠다. 이웃하지 않겠다. 이웃하지 않고 앉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4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겠다. 어떻게 하는 거야? 커플끼리 그냥 하나로 보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우린 그냥 8명인데 원래는 4쌍의 커플이니까 8명인데 그냥 뭐라고 보겠다? 각각의 커플 하나로 보고 몇 명? 결국 4명인 거죠 그러면. 그럼 그 4명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뭐라 쓰면 돼? 3팩 쓰면 되는 거 맞나요? 그치? 그럼 3팩이라고 써놓고 뭐 해야 돼 꼭? 이웃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이웃한 거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줘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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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을 꼭 곱하셔야 되는 거야. 왜? 4쌍이니까. 맞나요? 이건 사실 그리고 1학년 때 많이 했었던 거야. 2팩을 곱하는 건. 이웃한다 해놓고 자리 바꾸는 거는 많이 했었던 부분이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이웃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푸는 거였어? 나머지 애들 먼저 배치시켜놓고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였죠? 그치?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7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27번. 한번 풀어보세요. A, B가 하나로 묶일 거기 때문에 평소에 풀던 이웃하지 않는다랑은 좀 다를 거야. 볼까요? 자, 보시면 6명이 있다. 근데 A, B를 이웃하게 앉힐 거고 B와 C는 이웃하지 않겠다,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A, B를 하나로 묶고 그러면 A, B를 하나로 묶고 나머지 애들을 배열을 하고 B와 C를 안 치는 거야 원래는. 맞지? 근데 지금 뭐 때문에 A, B가 하나로 묶이는 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죠. 그럼 그냥 원순열대로 해. 뭔 소리냐면 내가 A, B를 하나로 묶었어. 이렇게 하나로 묶었어. 그럼 몇 명이 되는 거야? 5명이 되는 거지. 그 5명에 대한 원순열은 원래 뭐라고? 4팩이라고. 근데 그 중엔 당연히 B와 C가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하나씩 해봐. 봐봐. 내가 A, B가 이웃하여 앉겠다 라고 하나로 묶었어. 그럼 내가 A, B를 그냥 고정을 시킬 거야. 그냥 앉혀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A, B를 이렇게 앉힐 거야. A를 엿다 앉히고 B를 엿다 앉힐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거 여기 고정시키는 건 세는 게 아니고 그 다음 C는 여기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못 앉죠. 왜? B, C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C는 어디 앉아야 돼? 밑에 3개에 앉겠죠. 그러니까 뭐야? 3, C, 1 3개 중에 하나 골라. 그 내가 C를 여기 앉혔어. 그럼 나머지 3명은 어떻게 앉으면 돼? 그냥 막 앉으면 되지. 그러니까 3팩. 됐어? 그 다음에 A, B 자리 바꿀 수도 있죠. 맞지? 그러니까 A, B 자리 바꾸는 것까지 뭐? 2팩. 괜찮아? 근데 여기서 어떤 의문을 가질 수도 있냐면 만약에 내가 3자리 중에 한 자리를 C를 앉혔는데 C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앉았다고 쳐봐. 여기를 앉았다고 쳐봐. 이거 때문에 가려지니 혹시? 괜찮아? 보여? 여기 앉았다고 쳐봐. 근데 그랬을 때 여기 마지막 2팩이 뭔 뜻이야? A, B가 자리를 바꾼다라는 뜻이죠. 맞지? 그럼 만약에 A, B가 자리를 바꿔서 여기다가 B를 앉히고 여기다가 A를 앉히면 이웃한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2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요. 뭔 소리냐면 이 곱하기 2라는 게 2배란 뜻이잖아.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BA를 이렇게 앉혔어? 그럼 C는 여기 못 앉지. 그럼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이번엔 이렇게 새겨줘요. 뭐가 계산식이 달라질까? 봐봐. A, B가 이렇게 앉았어. 이번에는 아까는 이렇게 앉았고 그럼 이렇게 앉았을 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앉았어? 그럼 여기 나머지 3자리 중에 C가 하나 골라서 앉겠지. 예를 들어서 C가 여기 앉았어. 그럼 나머지 3명은 그냥 앉으면 되니까 3팩이죠. 2를 안 곱했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2개 더하는 거 아니야? 이게 어차피 그냥 곱하기 2 아니니? 하나 구해서? 그러니까 크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왜? 어차피 이 둘이 바뀌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어차피 빠지는 자릿수는 하나씩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하나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를 배열하겠다라는 거.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어차피 자리를 바꿔도 반대쪽 자리 가서 앉으면 되니까 개수가 똑같을 거다. 자릿수가 똑같을 거다. 라는 거 보고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평면 도형을 칠하는 경우의 수라고 해놓고 사실 얘는 그냥 칠하는 거잖아. 맞죠? 지금 얘가 7개의 영역이 있고 그 7개의 영역에 7가지 색깔을 칠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그냥 7명을 7자리에 앉히겠다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맞지? 맞죠? 위에 걸 잘리냐 계속? 좀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사실 색칠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였어? 얘가 원순열인 걸 보는 게 먼저. 알겠죠? 어떤 순열이 나오든 간에 원순열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먼저야. 근데 얘는 지금 돌렸을 때 또는 원형 모양이니까 원순열일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아무리 돌려도 뭐는 안 돌아가. 이 가운데 건 안 돌아가죠. 맞지? 그럼 이 가운데 건 원순열이 아니야? 아닌 거였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원순열이 아닐 거니까 가운데 건 원순열이 아닐 거니까 7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집어넣겠다. 먼저. 왜? 이 가운데 색칠되는 애와 이 바깥쪽에 색칠되는 애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니까. 구분이 되니까. 맞나요? 그럼 우리 이제 색깔이 몇 개 남았고? 6개 남았고. 그 6개의 색깔을 6가지 영역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뭐다? 5팩토리얼. 왜? 원순열이니까. 그래서 답은 7 곱하기 5팩토리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죠. 얘들아 복습하는 거니까 떠올려야 돼. 알겠지? 기억이 안 나면 질문들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개념 수업 때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문제풀이 수업도 영상 다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유튜브 그 재생 목록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늘 카톡에도 올려줄 거야. 그래서 수업을 했는데 모르겠다, 아니면 이 유형 자체를 통째로 모르겠다 하시면 영상 그쪽 설명했던 거, 내가 설명했던 거 쭉 하시고 쭉 한번 다시 봐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0번 같은 것도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방금 원순위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봐봐. 31번에 뭐 P가 있어서 좀 싫긴 한데 일단은 봐봐. 각각을 6등분해서 총 12개의 구역을 만들었대. 거기다가 12가지 색깔을 칠하겠대요. 아, 그럼 얘는 일단 돌렸을 때 돌아가니까 원순열이네. 맞지? 근데 내가 얘를 돌리면 안에 거 따로 돌아가고 밖에 거 따로 돌아가니? 아니지. 돌렸을 때 통째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안쪽 거와 바깥쪽 거 구분돼야 안 돼? 구분되는 거야. 색깔 칠할 때. 그러니까 12개의 색깔 중에 일단은 안쪽에 칠할 6개를 고릅니다. 왜? 안쪽과 바깥쪽은 구분이 되잖아. 같이 돌아가니까. 맞죠? 맞죠? 그거 구분 못하면 안 돼. 그렇죠? 안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를 구분 못하면은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안과 밖부터 배워야 돼.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맞잖아. 그러면 보시면 6가지 색깔을 골랐어. 그럼 얘네들끼리는 원순열이지. 맞죠?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뭐 5팩을 하시겠죠? 그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로 적을게. 1, 2, 3, 4, 5, 6을 칠했어. 그럼 이 바깥쪽은 원순열일까 아닐까? 이 바깥쪽은 원순열이야 아니야? 순열이란 관계성이라고 했지. 요 자리, 4의 바깥쪽에 있는 자리라는 이름이 생기죠. 다시, 이 자리는 3의 바깥쪽에 있는 자리라는 이름이 생기지. 어떤 자리에 이름이 생긴다는 건 걔는 그냥 수열인 거야.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 예시를 써주면 내가 이번엔 여기다 노란색 쓰면 잘 안 보이지. 이런데 노란색 잘 보이니? 잘 안 보이지. 흰색은 보이지. 자리마다 조금씩 다를 거야. 근데 아마 노란색은 잘 안 보일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내가 A, B, C, D, E, F라는 색깔을 칠했어. 이거랑 밖에 게 원순열이라는 거, 밖에 걸 돌렸을 때 내가 여기다가 A, B, C, D, E, F를 칠한 거랑 구분이 안 되냐는 거야. 얘는 한 조각 안에 1과 A가 칠해져 있고 1과 F가 칠해지는 거잖아. 그럼 엄연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은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바깥쪽은 그냥 뭐야? 그냥 6팩토리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네요. 3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고, 얘들아, 내가 풀어주는 건 풀어주는 건데 복습의 개념으로 풀어주는 거지 그거 체크해놓고 숙제할 때 안 풀면 안 돼. 오히려 내가 풀어주는 걸 더 풀어봐야 돼. 이제 중요한 것들 풀어주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해도 원순열이 복습이 되겠다 싶은 문제들을 풀어주는 거야. 근데 내가 풀어줬다고 그냥 넘어가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숙제할 때는 다른 것만 풀고 이러면 바보야. 안 중요한 문제들 골라 풀겠다는 거야, 그 말이. 알겠죠? 나는 이제 수업 때 중요한 문제들을 골라서 풀어주는 거고. 알겠죠? 복습의 개념으로 풀어주는 거니까 꼭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좋고 다 좋은데 본인이 기억이 안 나는 것만 필기를 간단하게만 해놓으시고 풀이 다 적지 마시고. 왜냐면 어차피 풀이는 영상으로 남겨놓잖아. 풀이가 기억이 안 나고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안 나면 영상 찾아보면 되잖아. 알겠죠? 그렇죠? 일단 최대한 들으시고 본인이 이건 기억이 안 났는데 내가 다시 설명해줬어. 그럼 그런 것만 좀 메모해놓고 정리해놓고. 알겠죠? 풀이를 적지 마시고. 알겠죠? 나중에 뭐 C단계에서는 문제가 어렵고 혼자 풀기 힘들면 그거야 적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복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적지 마시고요. 그다음 유형 4번에 입체도형을 칠하는 경우의 수라고 돼 있는데 보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뭐 하라고? 얘가 원순열이다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 원순열은 어떻게 보는 거야? 돌려보는 거야, 돌려보는 거. 지금 문제 똑같죠? 돌려보는 거야. 근데 얘가 돌려봤어. 근데 이 밑면은 사각형이고 옆면은 삼각형이니까 돌렸을 때 어떻게만 돌아가? 요렇게만 돌아가죠? 위에만. 밑에는 안 돌아가고. 맞아? 그럼 뭐야? 밑에는 원순열이 아니고 위에는 원순열인 거야. 다르게 말하면 밑에 건 사각형이고 옆면은 삼각형이니까 구분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이 밑면에다가
5가지 색깔이니까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해놓고 나머지는 4개가 남았지 색깔이. 근데 그 4개는 원순열이니까 여기다 뭘 곱하겠다? 3팩을 곱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입체 도형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4번인데 얘가 상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지금은 직육면체잖아. 사실 더 어려운 건 정육면체 또는 정사면체, 정팔면체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다 똑같이 생긴 게 사실 제일 어려워. 입체 도형에서는. 뭔 소리냐면 봐봐. 얘가 지금 8, 5에 11에 그럼 잘 생각해야 돼. 얘가 밑면과 옆면은 구분할 수 있니 없니? 밑면과 옆면 구분할 수 있어 없어? 구분할 수 있어. 맞지? 근데 밑면과 밑면은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여기다가 파란색 칠한 거랑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 칠하고 여기다 빨간색 칠한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왜? 그냥 돌리면 되잖아. 이해됐어? 그 윗면과 아랫면은 뭐야? 원순열인 거야. 이해돼? 근데 윗면과 옆면은 어떻게 된다고? 구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전체 몇 가지 색깔 중에 6가지 색깔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야. 그 2개가 뭐겠어? 윗면과 아랫면에 칠할 거 색깔 고르는 거야. 구분이 될 거니까. 이해가? 내가 위에 빨간색을 칠하느냐 옆에 빨간색을 칠하느냐는 구분이 되잖아. 이해돼? 얘는 지금 원순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를 보겠다라는 거고, 그럼 그랬을 때 내가 빨간색 파란색을 골랐어. 근데 이 배열은 지금 어떻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고정시켜놔. 오케이. 위에 빨간색 밑에 파란색은 고정이야 이제. 근데 여기서가 문제야. 요 앞면과 요 옆면은 구분이 돼 안 돼? 잘 생각해봐. 요 앞면과 요 옆면은 구분이 될까 안 될까? 구분이 되죠. 왜? 가로의 길이가 다르잖아 지금. 근데 요 앞면과 저 뒷면은 구분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색깔을 고르는 거야.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야. 이건 뭐야? 앞면과 뒷면 칠할 색깔들인 거야. 그럼 똑같아. 윗면 아랫면 했던 거랑 똑같아. 내가 앞면 뒷면에 노란색이랑 초록색 칠하는 거랑 초록색이랑 노란색 칠하는 게 어떻다고? 똑같다고. 왜? 칠해놓고 돌리면 끝이잖아. 이해돼? 맞죠? 그러니까 배열이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이제 색깔 2개 남았네. 그럼 내가 해볼게. 내가 여기다가 이 앞면에다가는 노란색 칠할 거고 뒷면에다가는 초록색 칠한 거야. 그럼 이제 옆면에 색깔 2개 남았어.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뭐가 남았니? 주황색이랑 보라색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잘 봐. 옆에다가 주황색 칠하고 옆에다가 보라색 칠하는 거랑 여기다가 보라색 칠하고 여기다가 주황색 칠하는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해봐. 내가 여기다가 주황색을 칠하고 보라색을 칠해보자. 그럼 같다는 건 내가 얘를 돌렸을 때 똑같이 생겼다 아니야? 돌려봐. 똑같아? 달라요. 내가 얘를 돌리면 왼쪽에 보라색이 가고 오른쪽에 주황색이 가겠지. 그 대신 뭐가 변해? 앞뒤가 변해버리잖아. 그럼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봐봐. 헷갈리면 이렇게 보니까 순열은 관계성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칠했을 때 보라색의 입장에서 봐봐. 보라색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왼쪽에 노란색이 있고 오른쪽에 초록색이 있는 거지. 근데 보라색을 반대로 바꿔. 보라색을 이렇게 볼 거야. 보라색이 여기 있어. 보라색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오른쪽에 노란색이 있고 왼쪽에 초록색이 있죠.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달라졌다니까 내 왼쪽과 오른쪽이. 그럼 다른 거라니까. 헷갈리면 해봐. 내가 그 입장이 돼보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 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를 칠해놓고 마지막 것도 원래는
원순열이었어. 근데 나머지 애들을 채워놓고 보니까 얘와 얘가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내가 노란색과 초록색을 칠했잖아. 걔네들은 고정이야. 그러니까 내가 고정을 시키고 핀을 꽂을 거야. 근데 위아래로 핀을 딱 꽂았어. 처음에. 위아래로 핀을 꽂으면 옆은 돌아가지. 맞죠? 그치? 위아래로 이렇게 핀을 딱 꽂으면 옆은 돌아가, 위아래는 안 돌아가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노란색과 초록색을 찍었지. 그 위아래도 핀을 꽂고 앞으로도 핀을 꽂은 거야. 그럼 이제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제는. 맞지?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개야. 근데 내가 추천을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나는 정말 헷갈리면 그냥 해봐. 왼쪽에 누가 있고 오른쪽에 누가 있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아니면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꽂아보거든? 이렇게 꽂아보고 앞뒤로 꽂으면 얘는 안 움직여 이제. 움직일 수가 없거든. 꽂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정말 헷갈릴 때는 해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 돼보는 거야. 돼서 그 입장으로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위아래는 어차피 지금 고정이 돼 있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왼쪽 면과 오른쪽 면은 달라지는 거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탁자에 둘러는 경우인데 얘가 내 기억상 C단계에도 없었었는데 정다면체가 안 나와 있네요. 정다면체는 내가 나중에 예시를 갖고 와서 풀어드릴게요. 정다면체는. 그 다음 보시면 35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몇이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젠 직사각형 나오는 거죠? 그럼 일단 어떻게 한다? 얘를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 일단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얘를 우린 앞으로 원순열이라고 보겠다. 그러면 6명을 채우는 거니까 6명이 둘러앉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한 명을 고정시켜 놓고 1을 내가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애들에 대한 배열이니까 뭐라고 쓰겠다? 5팩이라고 쓰겠다. 그런데 1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가 어떻게 된다?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몇 개다? 3개다. 라고 했는데 얘가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냥 하나씩 해보라니까? 내가 1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그럼 얘랑 똑같은 자리는 어디야? 얘가 돌렸을 때 1을 돌렸을 때 같은 자리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러니까 지워. 맞지? 그럼 얘네들 남지? 그럼 얘네들은 다른 자리다 이 소리잖아. 그럼 다른 자리에 집어넣어. 1을 내가 여기다 집어넣었어. 돌렸을 때 같은 자리 어디야? 여기지. 그 지워. 그럼 마지막 1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자리니까. 그럼 돌렸을 때 같은 자리 어디야? 여기니까 치워. 그럼 몇 개?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3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직접 넣어서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38번 같은 거는 기억날진 모르겠지만 1단원 테스트에서 우리 봤습니다. 1단원 테스트에서 봤고요. 설 숙제의 맨 앞장에도 내가 넣어놨어요.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거는 쉬운 것들이니까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쉬운 것들이니까 이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설 숙제도 넣어놨고요.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까 39번 풀어보실래요? 39번. 괜찮아, 너 설 숙제 안 받았지? 오늘 몇 호예요? 오늘 1호. 어디가? 끝나.
뭐 놀려고 온 거야? 볼까요? 이거 어떻게 했어? 남자 2명, 여자 6명이 있대. 그랬을 때 남학생 2명이 한 모서리에 이웃하여 앉겠대. 그럼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한 곳에 고정을 시키겠죠. 원순열이니까 결국에. 그럼 내가 남학생 1명을 여기다 고정시킨다고 하면 보여? 얘가 잘 보여, 얘가 잘 보여. 둘 다 안 보여? 파란색이 나? 얘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보여? 이거 문제 보여? 그럼 차라리 이걸로 합시다. 얘는 잘 안 보이지 근데. 보여? 괜찮아? 근데 뭐 문제 번호야 뭐. 내가 불러주면 되니까. 이거 글씨는 보이죠? 그럼 됐어. 이렇게 봅시다. 그럼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있다. 여학생 6명이 있다. 그래서 한 명을 고정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남학생 1명을 고정시켰어. 그럼 나머지 남학생은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명이 고정이 돼버린다. 2명이 고정이 돼버리는 거고 나머지 몇 명만? 6명만 배열하면 된다. 그런데 남자애들 2명이 1, 2가 아니라 뭐 어떻게도 앉을 수 있는 거야? 2, 1도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계산하면 뭐 나오니? 1440 나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순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중복순열까지 쭉 하고 시단계로 넘어갑시다. 시단계 풀 시간을 오늘은 수업이 2시간이니까 충분히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40번에 배낭여행을 하는 내 친구 ABCD가 있다. 어떤 숙소에서 3개의 방 301호, 2호, 3호에 임의로 배정을 하겠다. 근데 빈 방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돼 있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방이 3개. B도 3개, C도 3개, D도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3의 4제곱 이렇게 쓰는 거였어. 얘를 절대 3파이 4 이렇게 쓰지 말라고. 알겠지? 왜 쓰지 말라고? 문제를 읽다 보면 4명이 3개의 방으로 4파이 3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문제 흐름 따라가면 거꾸로 쓴다고요. 거꾸로.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43번. 얘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보시면 서로 다른 7개의 과일을 3개의 그릇에 A, B, C에 나눠 담겠다. 근데 그릇 A에는 과일을 2개만 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 A에는 2개만 담아야 된대. 이런 거 우리 항상 어떻게 했어? A에 먼저 담아두고 그 다음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특정 조건 같은 거 얘기했었잖아. 특정 조건이 나오면 걔부터 해결하고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릇 A에는 과일 2개를 넣겠다. 근데 지금 과일이 서로 다른 과일 7개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7개 중에 2개를 골라줘야 되는 거야. 중복 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 7개가 서로 같은 과일이었으니까 그냥 2개 넣어놓고 시작을 했었죠. 2개 넣는 가지수 안 셌어. 7시 안 셌어. 중복 조합에서는. 왜? 서로 같은 애들이니까. 근데 지금은 서로 다른 애들이니까 꼭 세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이제 끝이야. 없는 거야. 근데 과일은 몇 개 남았고 이젠 그럼 과일은 5개 남은 거고 그릇은 몇 개 남은 거고 2개 남은 거고 그럼 한 과일당 갈 수 있는 선택지 몇 개씩? 2개씩.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됐니?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하나도 담지 않은 그릇, 즉 빈 그릇이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2를 빼주시는 거죠. 왜? 2의 5제곱 안에는
B가 비어있는 경우, C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 A가 비어있을 수는 없고 넣고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빼서 곱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2의 5제곱 안에는 비어있는 두 가지가 있을 거니까. 됐니? 이게 중복조합이냐 중복순열이냐에서 문제가 계속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야.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 빈 그릇이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했어? 그냥 하나씩 다 넣어놓고 시작했잖아. 기억나? 어차피 그냥 하나씩 넣어놓고 해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같은 애들이니까. 한 개씩 넣어놓나? 뭐 마지막에 생각을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하나씩 넣어놓고 생각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중복조합이랑 엮는 게 처음에 중복순열 배울 때는 우리가 중복조합을 안 배운 상태였으니까 그냥 중복순열로만 다 풀었잖아. 맞지? 근데 학교 시험엔 그게 아니잖아. 어떤 문제는 중복순열로 풀 거고 어떤 문제는 중복조합으로 풀 거고 이게 섞여 있을 거잖아. 그래서 구분이 되셔야 돼요. 확실하게. 알겠죠? 중복순열과 조합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5번 볼까요? 45번. 45번.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점검표에 표시하려고 한다. 위생상태가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이면 X로 표시를 할 때 위생상태가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이 되도록 해라. 뭔가 느낌이 오죠, 이제는? 이거 무슨 느낌이야? 여사건의 냄새가 강하게 나야 돼. 문제를 딱 읽자마자. 왜?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이야. 그럼 2개 이상이라는 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다.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뭐야? 양호한 음식점이 0개거나 또는 1개거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6건의 냄새가 바로 나야 된다고 문제를 보자마자. 알겠죠? 그게 아니었더라도 썼을 때는 생각이 나야지. 2, 3, 4, 5, 6을 쓰자마자 생각이 나야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넘어가셔서 전체를 일단 구해봅시다. 전체. 6건으로 풀면 전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봐봐. 각각의 6개의 음식점이 있다. 근데 그 6개당 3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뭐라고? 3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6의 3제곱 아니야. 3의 6제곱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3의 6제곱에서 빼겠다. 뭐를? 양호한 음식점. 즉 동그라미가 0개거나 1개거나. 그럼 동그라미가 0개야. 동그라미가 없어. 그럼 뭐 하면 돼? 동그라미가 없다 생각하고 보면 되잖아. 얘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맞지? 그럼 선택지가 이제 몇 개로 줄어? 2개로 주는 거지. 0이 동그라미가 없을 거니까. 그럼 2의 몇 제곱? 2의 6제곱일 거고. 또 빼겠지. 여기서. 뭐를?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는 거. 그럼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는 건 어떻게 셀까?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는 거 어떻게 세? 하나만 있는 거? 아까 A에 A 접시에 2개 넣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뭐야? 내가 6개의 음식점 중에 하나를 골라. 그 다음에 걔는 동그라미야. 맞지? 동그라미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5개는 뭐야? X와 세모로만 주는 거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면 2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하나는 미리 줬으니까. 됐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아이고. 3의 6제곱. 3의 6제곱은 9의 세제곱이죠? 그치? 9의 세제곱이니까 729 맞니? 마이너스 2의 6제곱은 64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32 곱하기 6이니까 6이 12에 6, 38, 192 이렇게 맞나요? 요 2개 더하면 뭐니? 6에 5에 256 이렇게 그럼 빼면 3에 5에 7에 5에 4 이렇게 473 이렇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러니까 맨 뒤에 앉지 말라 그랬지. 잘 안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내가 TV 같은 거는 거의 안 보는데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거든. 그 뭐였지? 대학대전인가? 뭔지 알아? 대학대전이었나? 대학최전? 하여튼 뭐 이게 있어. 대학교 나와서 하는 거. 그래서 서울대랑 뭐 카이스트랑 뭐 포항공대랑 연대고대였나? 뭐 이렇게 해서 5팀인가 6팀인가가 나와서 막 해. 근데 내가 이제 내 유튜브 알고리즘이 대부분 그 수학 관련된 거, 입시 관련된 거 아니면 게임 관련된 거예요. 내가 이제 가끔 이제 게임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게임 영상 같은 걸 많이 보니까 그렇게 딱 3개야.
사실 공존할 수 없는 애들이 내 알고리즘에선 공존해. 그래서 항상 뜨는 게 입시 설명회. 난 생판 처음 듣는 학원 입시 설명회가 떠. 그런 거 떠본 적 없지.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입시 설명회 이런 건 뜰 수 있어. 근데 난 생판 처음 듣는 어디 부천 어디 학원 입시 설명회가 떠. 예를 들면 그런 게 막 떠. 그리고 뭐 티처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여성분 한 명 나와가지고 학생들 입시 상담해주고 그런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 입시 상담해주고 입시 전문가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뜨고 그런 게 뜨고 아니면 뭐 게임 관련된 거 뜨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뜨는 거야 얼마 전에 쇼츠에서 유튜브 쇼츠에서 뜨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면서 눌러봤지.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였던 것 같은데 서울대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미친놈이던데. 좀 이상해. 뭐냐면 평소에 47의 제곱까지 외워둔대. 평소에 47의 제곱까지는 머릿속에 있고 48의 제곱, 49의 제곱은 나오면 그냥 머리로 암산을 한대. 말을 하는데 근데 막 이제 막 큰 수를 만들고 막 그런 뭐 하여튼 뭐 그런 게임이었어. 그래서 제곱수를 외워두자 이러는 거야. 자기 팀 전략이 서울대 팀 전략이 그거야. 제곱수를 외워두자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 평소에 어차피 47의 제곱까지는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외울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60의 제곱까지 갑자기 다 외워. 뭐 그런 식이야. 좀 보면서 야 미친놈이 또 있구나. 이제 이상한 애 또 있고.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막 2의 20제곱까지는 외우고 막 이랬거든. 숫자가 재밌어. 숫자가 막 규칙이 생겨. 2의 제곱수를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막 2의 20제곱까지 외우고 막 이랬어.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2의 20제곱까지 외우고 21제곱부터는 자릿수가 너무 커져. 그래가지고 계산해보고 막 뭐 혼자 A4 같은 데다가 이면지 같은 거에다 그냥 계산해보고 손으로 막 그랬단 말이야. 내가 중학교 때 외우진 않았거든. 그 이상은 너무 커져가지고. 무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알겠죠?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똑똑한 것 같더라. 서울대인데 서울대 중에서도 완전 똑똑한 것 같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수학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수학적으로는 엄청 똑똑한 것 같더라고. 막 그 암산도 엄청 빠르고 계산도 엄청 빠르고. 아마 그 프로를 봤던 사람들은 내가 누굴 말하는지 알 거예요. 나는 그냥 한두 번 그냥 쇼츠로만 본 거라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더라고. 암산도 엄청 빠르고 막 무슨 막 6자리 7자리 숫자가 있어. 근데 그 수가 어떻게 계산하면 나오는지까지 갑자기 막 암산을 막 다 찾더라고. 근데 막 뭐 7의 11제곱에서 뭐 5의 10제곱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해. 갑자기 머릿속 암산으로 쓰지도 않고. 그래서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수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일반인들이니까 그냥 우리는 먹고 살면 되죠. 이제 교수할 생각 없잖아. 수학과 교수할 생각 없잖아. 그치? 수학과를 갈 생각조차 없잖아 우리는. 맞죠? 아무튼 봅시다. 이건 7번. 일렬로 나열된 전구 4개를 각각 켜거나 꺼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죠. 그치?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냥 각각의 선택지가 2개씩 있는 거니까 2의 4제곱해서 끝나는 거지. 맞죠? 맞죠? 그런데 뒤에 문제 아마 나오겠지만 문제가 조금 만약에 내가 좀 바꿔볼게. 지금 일렬로 나열된 전구라고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전구 4개가 있어. 근데 이 전구 4개를 사용해서 신호를 만들 거야. 이 말은 뭔 소리야? 전구 4개를 다 사용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만 써도 되고 2개만 써도 되고 3개만 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전구를 하나 쓸 때, 2개 쓸 때, 3개 쓸 때, 4개 쓸 때. 알겠죠? 얘는 이미 일렬로 나열돼 있는 거야. 나열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조건에 내가 첫 번째 것만 켜도 3개는 꺼진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4개를 결국 다 사용을 하긴 하는 거예요. 얘는 이미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해됐어? 뭔 소린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전구는 동시에 작동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일단 2의 4제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게 얘는 지금 그냥 대놓고 문제를 알려줬지만 뭐라고 돼 있어? 신호가 2개가 있대. 기호가 2개가 있대. 별과 하트가 있대요. 근데 걔네들을 3개 이상 6개 이하를 쓰겠대. 그 뭔 소리야?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를 직접 세봐라 이 소리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도 쓸 수 있어? 그냥 기호 2개가 있어. 기호 2개가 있어.
근데 나는 최대 6개까지 쓸 수 있어.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1개 쓸 때, 2개 쓸 때, 3개 쓸 때, 4개 쓸 때 이런 식으로 다 세봐야 되는 거야. 문제가 좀 바뀌어도. 지금 얘는 대놓고 3개 이상 6개 이하라고 했지만 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깃발이 위로 올리는 게 있고 내리는 게 있어. 근데 깃발이 나한테 총 10개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10개 넘고 한 5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깃발을 5개의 깃발이라고 나와 있고 내가 깃발이 5개가 있고 그거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뭐로 했겠어? 2의 5제곱이라고 쓰고 넘어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그냥 사용하여잖아. 모두 사용하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야? 1개 써도 되고 2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되고 뭐 몇 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최대 5개까지 쓸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냥 깃발이 있다. 일렬로 나열된 건 다른 거야. 이미 나열이 돼 있는 거야 걔네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다 써야 돼. 근데 그냥 깃발이 있다. 근데 모두 사용하여 라는 말이 없으면 몇 개 쓸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다음 48번도 뭐 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개념 원리에서 한번 봤던 문제거든. 그래서 빠르게 보면서 넘어갑시다. 보시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1개씩 일렬로 있다. 그랬을 때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겠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깃발, 초록색 깃발, 노란색 깃발이 이렇게 일렬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요 셋 중에 하나를 들어 올리겠다라는 소린 거죠. 내리는 건 없어 이번에는. 그냥 들어 올리기만 하는 거야. 맞지? 그럼 하나만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야? 3개겠죠? 근데 우린 몇 개? 200개 이상을 만들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맞죠?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 조건 읽어보면 깃발은 한 번 이상 들어 올려야 하고 2개 이상의 깃발을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리가 뭔 소릴까? 깃발은 한 번 이상 들어 올려야 된다. 안 들어 올리면 안 된다. 이유가 있어요. 안 들어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이상이라는 건 한 번만 해도 되고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 한 번 들어 올리고 끝내는 거랑 빨간색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파란색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얘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횟수가 제한이 없지 지금. 그러니까 그냥 3에 내가 한 번 들어 올릴 때마다 선택지가 3개씩 있고 3의 n제곱이 200 이상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소린 거예요. 왜? 우리는 몇 번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이상 쓰기만 하면 돼. 그럼 내가 만약에 한 번 쓸 거야. 그럼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3가지 기호가 생기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2번 쓸 거야? 그럼 몇 가지 기호가 생기는 거야? 3의 제곱계가 생기는 거야. 3번 쓰면 3의 세제곱계, 4번 쓰면 3의 4제곱계 이렇게 가겠죠? 맞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쓰면 3개, 2번만 쓰면 9개, 3번 쓰면 27개, 4번 쓰면 81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 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의 5제곱이 243이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더했을 때 200개 안 넘어가죠? 맞지? 그러니까 5번이라고 하겠지만 답을 얘네까지가 이제 안 넘어가니까 200개 다 더해도 200개를 안 넘어가니까 5개를 하겠지만 얘가 만약에 100개 이상의 신호를 만들겠다 하면 4번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이해됐어? 얘가 만약에 100번 이하였으면 답이 4야. 지금 200번 이상이니까 200개 이상이니까 뭐 5가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다 더했을 때 200을 어차피 안 넘을 거니까. 이해 안 된 사람 괜찮아? 알겠죠? 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n번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건지 지금 여기서도 n번 이하라고만 돼 있잖아. 한 번 쓸지 2번 쓸지 3번 쓸지 나눠서 생각해야 되구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유형 8번. 유형 8번에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5개의 숫자 5, 6, 7, 8, 9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마지막 자리의 숫자가 짝수인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네요. 짝수인 비밀번호.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래. 마지막 자리 숫자가 짝수라는 게 뭐야? 지금 몇 자리니? 4자리죠. 하나, 둘, 셋, 넷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 마지막 자리에다가 짝수, 즉 6, 8을 집어넣고 앞에다가는 뭐? 그냥 444 쓰면 되는 거죠.
맞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얘는 이제 뭐 자연수 문제는 쉬운 거니까 5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54번 상해 53, 54번. 쟤네들 겹치기. 들어. 교실이 지금 바뀌었거든. 일로 와볼래? 2호에 다 들어가나? 둘, 넷, 여섯, 여덟, 하나. 일단 2호에 앉아 있어봐. 앉아서 일단은 책 펴고 공부하고 계세요. 2호, 5층 2호로 가. 5층 2호로 가. 5층. 제가 조교쌤한테 1호에 있으라 그랬는데 밑에 5층 2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바뀌어가지고. 네, 일단 여기서 클리닉 하고 수업은 옆으로 넘어가서 3호에서 할 거예요. 일단은 하고 계세요. 응? 그냥 집에 가는 거 어때? 뭐 한 거야? 여태까지 뭐 핸드폰 하면서 놀고 있더니 그냥 미적만 하겠다 이거야? 아니요. 미적 책은 갖고 왔지. 있었군요. 그냥 미적만 하겠다 이거야? 아니요.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너 설 숙제 받은 거 있어? 나한테 안 받았지? 네. 이거 풀고 있어 일단. 책은 좀 이따 뽑아줄 테니까 수업할 때. 우리 오늘 진도 어디부터 나가야 돼?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 들어? 2항분법까지 설명했어? 오늘 연속 확률 변수 하면 돼 그럼? 맞아? 연속 확률부터 하면 되니? 응. 풀어보셨나요? 54번? 어떻게 하는 거야? 3이 들어가는 거, 6이 들어가는 거, 9가 들어가는 거, 또 3, 6 들어가는 거 이거 다 셀 거야?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야? 3, 6, 9가 없는 거 해가지고 전체에서 빼겠죠? 그치? 그렇게 하시면 돼요. 3, 6, 9가 없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0, 1, 2, 3, 3 빼고 4, 5, 6 빼고 7, 8, 9 빼고 이렇게 얘네들을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들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간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999에서 그걸 빼시면 되고요. 알겠니? 얘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나눠서 세셔도 되고요. 세셔도 되고 어차피 한 자리는 어떻게 보면 돼? 그냥 001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 무슨 지혜가? 그러니까 한 자릿수 그냥 여기다가 지금 몇 개야? 7개니까 777 적어도 된다고. 거기서 이제 0001 때 1만 빼면 된다고요. 다시 너네 1부터 999까지 숫자가 몇 개야? 999개죠.
그치? 1의 자리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리 다 하면 999개죠. 그게 왜 999개가 되냐면 세 자리니까 세 개 만들어 놓고 우리 원래 맨 앞에 0 들어가면 안 되잖아. 왜? 맨 앞에 0이 들어가면 세 자릿수가 아닌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를 다 셀 거잖아. 그러니까 한 자릿수를 그냥 1 이게 아니라 00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여기다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시면 돼요. 각 자릿수에 0부터 9까지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000일 때만 빼면 된다고. 그래서 999가 되는 거야. 1000 빼기 1 해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7 곱하기 7 곱하기 7에서 1 빼시면 되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한 자릿수일 때, 두 자릿수일 때, 세 자릿수일 때 세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9에서 전체를 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유형은 9번까지가 마무리입니다. 9번까지가 오늘 배울 유형은 9번까지가 마무리인 거고 그럼 9번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는 우리 그거 중복 뭐라 그랬지? 뭐 개념을 내서 중복이 있는 순열이었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나누는 거 뭐 5팩 해놓고 뭐 3개 겹치면 3개로 3팩으로 나누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유형 9번에 두 집합 xy가 있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a개고 x에서 y로의 함수 f 중에서 fl이 3인 경우를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를 구하라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l, m, n이 있고 1, 2, 3, 4, 5가 있고 그럼 각각의 그냥 함수의 개수는 뭐야? 5 곱하기 5가 되는 거였죠? 맞지? 왜 각각의 선택지가 5개씩 있는 거니까 그래서 a는 1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이 3인 경우 얘가 3인 경우는 얘는 그냥 3으로 고정시켜 놓고 M과 N은 각각 5개씩 있을 거니까 25개 뭐 이렇게 되겠죠. 얘는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뒤에 거 보시면 뒤에 거 58번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다. 근데 공역과 치역이 같겠다라고 돼 있잖아.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뭔 소리라고?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모든 Y가 선택을 받아야 된다.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였어? 지금 1, 2, 3, 4, 5에서 A, B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일단 2의 몇 제곱? 5제곱을 하면 전체에서 뭘 빼겠다? A로 몰리는 경우, B로 몰리는 경우. 그 말은 뭐야? B가 남는 경우와 A가 남는 경우. 즉, 두 개를 빼시면 된다라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C까지 추가를 했어. 그러니까 공역이 3개라는 거야. C까지 추가를 했어. 그럼 뭐가 될 거고 전체가 3의 5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거기서 빼겠지. 뭐를? A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B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C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를 빼겠죠. 이해가?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을 거야? A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B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C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를 뺐어 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을 거야? 당연히 중복이 있겠죠. 중복이 뭐야? 이렇게 두 개의 중복은 A, B가 둘 다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또 이렇게 중복은 B, C가 둘 다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 또 이렇게는 A, C가 둘 다 선택받지 못하는 경우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얘네들을 뺐는데 중복된 걸 뺐으니까. 이해돼?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2개짜리여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3개짜리 혹은 4개짜리가 여태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보통 이제 3개짜리만 나오는데 왜냐면 4개짜리부터는 계산식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나 4개짜리가 나오면 천천히 그냥 하나씩 해보세요. 알겠죠? A가 비어있는 경우, B가 비어있는 경우, C가 비어있는 경우 해놓고 겹치는 게 뭘까를 쭉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59번에 얘는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건데 왜냐면 얘는 우리가 그 1학년 때 봤던 유형과 굉장히 흡사해요. 뭐냐면 임의의 두원수 x1, x2에 대하여 둘이 더했을 때 7이면 함수값도 같다. 이게 뭐야? 짝을 이룬다, 쌍을 이룬다 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2와 5, 3과 4는 뭐라고 보면 돼? 하나로 보면 되는 거예요. 합이 7이니까 어차피 같은 데로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하나, 둘, 3개. x가 3개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각각의 선택지가 4개씩 있는 거니까 그래서 4의 세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B단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럼 C단계로 넘어가셔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시간상 18쪽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거까지 다 할 수 있거든. 다 해봤자 숙제가 못 따라오잖아. 솔직한 말로.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냥 비단계만 하잖아? 그럼 하루에 한 단원씩 끝낼 수 있어. 오늘 순열 끝낼 수 있어. 그럼 너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순열 다 풀어올 수 있냐고. 아니잖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 순열 다 끝냈어. 그럼 토요일엔 뭐밖에 안 해? 시단계밖에 안 하지. 그치? 시단계 이거 한 장 반인데 한 장 반 다 하면은 아마 시간 끝날 거거든? 그럼 숙제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씩 끊어서 가는 거예요. 한 단원을 하루에 끝낼 수 있는데 반씩 끊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끊어가지고 그거 하고 C단계 하고 그거 C단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숙제는 B단계에다가 C단계 풀었던 것들 다시 한 번 더 복습들 해보시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86번부터 91번까지가 그 중복순열과 원순열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에 92번도 중복순열 문제고요. 중복순열 문제고요. 그 다음 애들은 이제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고 그 다음 페이지에 98, 99, 100, 101까지가 중복순열 문제예요. 원순열과 중복순열. 근데 오늘 얘네들을 다 풀 수는 없고 여기 서술형 쪽 있지? 서술형 쪽은 다음 시간에 토요일날 풀 거예요. 토요일날 어차피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토요일날 풀 거고 오늘은 일단 86번부터 92번까지 딱 풀고 끝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세 문제씩 끊어서 갑시다. 86번부터 8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86번부터 8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한 5분, 10분 정도 풀어봤는데 보니까 대체로 앞에 두 문제는 많이 푼 것 같고 마지막 문제는 못 푼 학생도 있고 뭐 다양하던데 일단 보시면 푸는 방법은 당연히 다양해요. 경우의 수 파트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일단은 가장 이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주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근데 그 6개의 의자를 원형으로 배열을 하겠다. 근데 그 중에 이웃한 2개의 의자의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교육청 문제 나중에 너네가 또 보겠지만 기출문제에 뭐가 있냐면 양쪽에 서로소가 있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곱이 12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도 있고 이 조건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얘네들끼리 뭐 서로소만 와야 된다. 뭐 예를 들어 3, 4 뭐 이런 식으로. 서로소만 와야 된다. 아니면 서로소가 아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은 굉장히 다양해. 다양한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곱이 12가 되지 않겠대.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곱이 12가 되려면 이웃한 게 뭐와 뭐여야 돼? 3, 4 아니면 2, 6 말곤 없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전체 구하기도 쉽죠? 그럼 뭐 하면 돼? 전체에서 3, 4와 2, 6이 이웃한 거 빼버리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전체는 5팩토리얼일 거고요. 그럼 5팩토리얼에서 빼겠다. 일단 첫 번째로 3, 4가 이웃한 경우 3, 4가 이웃하다는 거 3, 4 하나로 묶어버리겠지. 그치? 그럼 3, 4가 이웃한 거니까 뭐야? 전체 몇 개? 3, 4 하나로 묶으면 5개. 맞나요? 이해가? 3, 4 하나로 묶으면 5개야? 근데 그러면 그 5개짜리 원순열은 4팩이고 그게 3, 4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또 뭐가 있어? 2, 6일 때도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럼 얘가 몇 개? 2개 있는 거야. 똑같은 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3, 4랑 2, 6이 다 이웃할 수도 있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3, 4가 이웃한 경우 곱하기 2는 2, 6이 이웃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건데 둘 다 이웃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3, 4가 이웃하고 2, 6이 이웃하고 1, 5가 따로 있는 경우 그러니까 몇 개에 대한 4개에 대한 원순열 즉 3팩에 얘네들 자리 바꿀 수 있는 것까지 2팩을 해서 뺀 다음 전체에서 빼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다시 3, 4가 이웃한 경우 4팩 곱하기 2 6이 이웃한 경우 4팩 곱하기 2야 각각은. 근데 겹치는 게 얘라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고 겹치는 거 빼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어차피 똑같으니까 곱하기로 묶은 거고. 이해됐어?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87번. 87번은 뭐야? 정사각형을 구등분하겠다.
서로 다른 9개 색깔을 칠하겠다. 그때에 칠할 수 있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원순열입니다. 모는 안 돌아가는, 가운데는 돌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뭐야? 아까 했던 거 9개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일단 가운데다 칠하죠. 맞니? 그 다음 바깥쪽 면은 뭐라고? 원순열이라고. 근데 바깥쪽 면이 통째로 다 원순열이야? 통째로 다 원순열이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얘는 원순열이에요. 돌렸을 때. 그치만 얘는 따로 원순열인 거야. 사실상. 이해됐어? 그럼 일단 뭐부터 하자? 8개의 색깔 중에 4개를 고르고 8개 색깔 중에 4개를 고르고 일단 요 영역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순열이니까 3팩이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빨간색 칠하고 여기다 파란색 칠하고 여기다 뭐 초록색 칠하고 여기다 노란색 칠했어. 그럼 나머지 4개의 영역은 원순열일까요? 아닐까요? 나머지 4개의 영역은 원순열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왜? 요 자리는 무슨 자리야? 그럼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있는 자리야 라는 이름이 생긴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나머지 4개의 색깔은 그냥 배열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8, 7, 6, 5, 4, 3, 2, 1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7팩을 만들어라 이 말이잖아. 7팩을 맞지? 그럼 7팩을 만들어 보면 여기에 7, 6, 5, 4, 3, 1이니까 요렇게가 7팩이죠. 맞니? 그럼 얘 계산해 보면 요렇게 지워질 거고 요렇게 지워질 거니까 뭐야? 그냥 9 곱하기 7팩인 거야.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는 뭐다? 얘 따로 원순열인 거야 지금. 근데 하나를 칠하는 순간 나머지는 원순열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고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와 얘는 명확하게 구분되잖아. 맞죠? 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사각형과 모서리에 꼭지점에 있는 사각형은 구분되잖아. 명확하게. 알겠죠? 구분되는 애들은 떼는 거죠. 아까 봤던 입체도형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입체도형이랑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88번 보면 선생님 2명과 학생 4명이 있다. 선생님 2명이 탁자에 서로 다른 모서리에 앉겠다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도 결국 6명에 대한 원순열인데 선생님들의 조건이 붙는 거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 선생님 1명을 내가 여기다 고정을 시킬 거야. 그럼 나머지 1명의 선생님은 무조건 어디 앉아야 돼? 요 4개 중에 하나만 앉을 수 있는 거지. 여긴 못 앉는 거지. 그치? 그럼 4개 중에 하나를 골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앉혀 여기다가. 그럼 나머지 4개의 자리는 뭐야? 그냥 아무나 가서 앉으면 되는 거죠. 이제 원순열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뭐야? 곱하기 4팩인데 내가 첫 번째 선생님을 여기다 고정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어디다가? 여기다 고정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 5분, 10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89번부터 92번까지 한 번에 끝냅시다. 82번부터 92번까지 한 번에 쭉 풀어보시고 풀고 나서 이제 끝나면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풀어보세요. C단계는 내가 그냥 무턱대고 풀어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서 자꾸 풀어보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89번부터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세 기호가 있고 세 기호가 있는데 그냥 얘를 그냥 ABC라고 할게요. ABC라고 할게요. 그냥 ABC라는 세 기호가 있고 그 세 기호를 가지고 총 6개를 사용을 하겠다. 근데 그 6개를 사용을 할 건데 요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뭐 A, B, C 순서대로 기호가 생성이 되면 걔는 기호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우리는 6개를 활용을 할 거니까 6자리를 만들어 놓고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전체에서 제가 있는 거 빼겠지? 그치? 제가 있는 게 훨씬 더 적을 거니까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
제가 있는 게 훨씬 더 ABC가 연달아서 있는 게 훨씬 더 적을 거니까 어떻게 하겠다. 일단 전체는 3의 6제곱이다. 근데 거기서 빼겠다. 뭐를? ABC가 연달아 있는 걸 빼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ABC를 내가 그냥 하나로 보겠죠? 제가 연달아 있는 걸 뺄 거니까. 맞니? 그치? 그럼 우리 문자 어차피 몇 개 쓸 거야? 총 6개 쓸 건데 얘 3개는 이미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들어갈 자리는 총 몇 개? 하나, 둘, 셋, 4개죠? 맞니? 그럼 내가 4자리 중에 한 자리를 골라서 집어넣을 거고 내가 만약에 A, B, C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나머지 3자리는 뭐 하면 돼?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몇이야?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그 안엔 당연히 뭐가 있겠어? 요 안엔 당연히 뭐가 있어? A, B, C, A, B, C 이렇게 돼 있는 게 포함이 돼 있겠지? 근데 얘는 A, B, C가 앞에 있을 때도 셋일 거고 A, B, C가 뒤에 있을 때도 셋일 거니까 중복이죠? 그래서 1을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0번에 아마 다 풀러도 시간이 좀 남을 거야. 시간이 좀 남을 거니까 방금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서 모르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이 생기면 꼭 얘기하세요. 알죠? 계속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는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문제의 풀이가 다 달라져. 그러니까 너네 풀이가 답은 맞았는데 틀린 생각일 수도 있고 너네 풀이가 되게 잘 푼 풀이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헷갈리면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 꼭 얘기하세요. 알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90번. 90번에 국번 4자리를 포함하여 총 8자리 번호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국번 4자리에는 0, 2, 4, 6, 8만 쓸 거고 그리고 0은 첫 번째 번호가 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8자리 만드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고 요 앞에 4자리까지는 국번이다. 근데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각각 몇 개씩 여긴 4개, 5개, 5개, 5개인 거죠. 맞나요? 근데 그 다음에는 국번이 끝난 거니까 0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다 써도 돼. 맞지? 이 뒤에는 그래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5의 4제곱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전화번호니까 뒤에 4자리는 아무거나 활용할 수 있다. 국번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쟤는 그냥 4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다 정리하면 막 50만이었나 500만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나올 거예요. 5로 시작해서 숫자가 되게 크게 나올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91번. 이런 교육청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에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케이스 분류야. 중복순열도 중복순열이고 원순열도 원순열인데 케이스 분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기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문제를 쭉 읽어 보셨을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면 0, 1, 2를 갖고 5개의 숫자를 써서 5자리를 만들겠다. 그런데 5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할 거고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1끼리는 이웃하지 않겠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200은 되는데 11, 02, 0은 안 된다 이 소리죠. 그치?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좋아한다고 뭔 소리냐면 내가 만약에 자연수를 만들 건데 1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경우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또 1이 한 개만 있어. 그럼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치? 그럼 언제 생기는 거야? 1이 2개일 때, 1이 3개일 때, 1이 4개일 때, 1이 5개일 때 생길 건데 여기서부터 잘 봐. 1이 5개야. 이웃할 수밖에 없죠. 맞지? 1이 5개면 이웃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워. 또 1이 4개야. 2가 어디 들어가든 이웃할 수밖에 없죠. 지워. 1이 3개야. 이렇게 돼 있어. 1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배열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쓰기 굉장히 편해.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얘만 정확히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는 그냥 나열이잖아. 맞죠? 별거 아니죠? 봐봐. 뭔 소리냐면 잡아. 여기서 1이 없는 경우는 1, 2, 3, 4, 5 5자리 만들어 놓고 1이 없는 거니까 0과 2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개? 2에 5제곱게 만들어지겠네.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또 5자리 만들어 놓고 5자리 만들어 놓고 1이 한 개 있을 거니까 어떻게 넣으면 돼? 1을 아무데나 먼저 집어넣어. 여기서 1 빼야 되죠? 맨 앞에 0 있는 거. 다시
생각해보니까 1이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네요. 여기는 무조건 2가 와야 되는 거고. 맞지? 그럼 2의 4제곱계겠네요. 0과 2만 와야 되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에는 1이 한 개 들어갈 거야. 맞지? 그럼 1을 어딘가에 넣겠네?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 5가지가 있을 건데 1이 여기 들어갈 때와 여기 들어갈 때를 구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1이 여기 들어가면 뒤엔 총 몇 개가 될 거야? 2에 4제곱 되겠지? 근데 1이 여기 들어가면 0이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럼 2의 4제곱 더하기 1이 뒤에 4자리에 들어가는 거 곱하기 만약에 1이 여기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되고 2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 자리가 남는 거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세 번째 1이 2개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넷 5개 해놓고 1이 2개 있는데 이웃하지 않게 할 거야. 근데 우리 이미 여기서 확인했다고 1이 어디 있을 때와 맨 앞에 있을 때와 맨 앞에 없을 때가 구분이 돼야 된다고. 맞죠? 왜? 가지수가 달라지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세보는 거야. 1이 맨 앞에 있으면서 얘는 일단 지울게요. 1이 맨 앞에 있으면서 이웃하지 않으려면 몇 가지 있어? 하나, 둘, 세 가지 있겠죠? 이해가 뭔 소린지? 그럼 내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쓸게. 됐나요? 그럼 나머지는 2를 넣기, 두 가지 중에 골라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2의 세제곱. 또 근데 이번에 1이 맨 앞에 없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하나, 또 둘, 또 셋. 세 가지죠. 또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내가 만약 얘를 골랐어. 그럼 여기 들어갈 건데 여기 무조건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 그러니까 몇 개야? 2의 제곱계가 만들어지겠죠. 됐니?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1이 3개 있어. 그럼 아까 했던 거 무조건 어디밖에 없어?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몇 가지? 2의 제곱까지. 됐니?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해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교육청 기출, 평가원 기출, 이런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는 특히 4점짜리들은 케이스 분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면 케이스 분류가 제일 편해요. 왜? 그냥 수열 문제, 조합 문제에다가 케이스 분류만 넣으면 학생들이 힘들어하거든. 알겠죠?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는 건 공식으로 한 번에 안 풀리겠다는 거야. 당연히 그럼 어려워지지. 알겠죠? 학교 시험에서도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올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92번에 얘도 평가원 기출이잖아. 잘 봐. x가 1, 2, 3, 4야. 그런데 1, 2, 3, 4에서 1, 2, 3, 4의 함수가 있는데 1번 가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3f4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k가 1, 2, 3일 때는 fk가 f4가 아니어야 된대.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고. 어떻게 풀 거야? 봐봐. F4가 뭐냐에 따라서 얘네 세 개가 결정이 된다고 지금. 또 F4와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핵심이야? F4가 핵심이야. F4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야,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뭐야? F4가 뭐가 있니? F4가 1인 경우와 F4가 2인 경우, F4가 3인 경우, F4가 4인 경우 있겠죠. 맞지? 그럼 일단 4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4, 3, 12잖아. 맞지? 그럼 얘네들 세 개를 더했을 때 12보다 커져야 되는 거잖아. 가능해 불가능해? 4, 4, 4밖에 없어 그러면. 최대가 4니까. 근데 같으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4일 땐 지워버려도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지금 여기다 1 넣어보시면 1 넣으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근데 전부 다 1, 1, 2여도 3이잖아. 맞지? 그리고 어차피 얘가 1이면 1과 같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1, 2, 3이 2, 3, 4 중에 하나로 가기만 하면 돼. 맞잖아. 어차피 어디로 가든 3보단 클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는 3의 세제곱이 될 거다. 따라왔어? 여기까지 괜찮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4가 2야. 얘가 2야. 그럼 얘는 뭐보다 커야 돼, 이제는?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2로는 가면 안 돼. 그러면 봐봐. 똑같이 써볼게. 1, 2, 3이. 2로는 가면 안 되니까 1, 3, 4로 가야 돼.
근데 3개를 더했을 때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얘가 6이니까.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모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모면 안 돼. 일단 첫 번째로 3개가 전부 다 1로 몰리는 거 안 돼. 그 다음 두 번째로 1, 1, 3은 안 돼. 맞지? 근데 1, 1, 4부터는 되는 거잖아.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만 빼면 돼? 전체 3의 세제곱에서 1로 다 몰리는 경우 한 가지. 이해가? 그 다음 1, 1, 3으로 가는 건 누가 3으로 갈지만 정하면 되죠? 나머지 애들은 1로 가면 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몇 개겠어? 3개겠지. 헷갈리면 세. 1, 1, 3 이렇게 되는 경우. 또 1, 1, 3 이렇게 되는 경우. 또 1, 1, 3 이렇게 되는 경우. 총 3가지가 있을 거야. 직접 세보면.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4가 3이래요. 그럼 얘는 합이 뭐보다 커야 되고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또 써봐. 또 써봐. 1, 2, 3에서 이번에 3이면 안 되니까 1, 2, 4로 가보자. 근데 3개를 더했을 때 선택된 3개를 더했을 때 뭐 해야 되는데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9보다. 그럼 이번에는 9보다 큰 경우가 몇 개 없겠지. 뭔 소린지 이해가? 여기는 지금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6보다 작은 게 얼마 없어서 여사건으로 했다고. 근데 얘는 지금 이 숫자가 9잖아. 9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 얼마나 있어? 뭐 있어? 써볼까요? 일단 뭐 444로 몰리는 경우 있을 거고. 맞지? 그 다음 344? 괜찮아? 그 다음 334? 되죠? 이거 그냥 조합만 짜는 거야? 아, 3이 안 되죠? 2죠? 244? 또 144? 말고 없지? 지금. 그치? 3을 못 쓰니까. 그럼 얘는 한 가지. 얘는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아까 셌잖아 여기서. 1, 1, 3일 때 셌잖아. 세 가지라고. 됐죠? 그럼 몇 가지? 총 7가지. 그래서 7, 얘 더해주면 답인 거죠.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수많은 기출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나눠서 풉니다. 다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풉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가지수에 따라서 세는 방법이 다 달라지죠. 첫 번째는 사실 중복순열로 세는 거고, 두 번째는 여사건으로 세는 거고, 세 번째 그냥 직접 센 거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사항이나 있으면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2호로 넘어갑시다.